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혹시나 저희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자료를 아직 안 받아 놓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트렐로의 빅데이터 쿠 렉처 노트, 여기 아시죠? 여기 이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경 빅데이터 분석과 양성교육의 김도형 연구원 돼 있는 이 제 카드에 들어가셔서 여기 워드 투 벡터, 이 구글 콜앱 코드, 소스 코드랑 그다음에 강의 보조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주차, 2주차에 이어서 이제 3주차째 워드 투 벡터와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의 동향, 버트 이쪽 부분을 강의하게 된 김도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터는 이제 지난 강의 들어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여기 빅데이터 쿠 렉처 노트 다 아시죠? 여기 빅데이터 쿠 렉처 노트 트렐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환경 빅데이터 분석과 양성 교육의 맨 밑에 김도형 연구원, 워드 임베딩, 워드 투 벡터, 자연어 처리 동향, 버트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에서 저희가 이제 버트, 이거는 이제 일요일, 내일 올 예정이고요. 오늘은 워드 투 벡터에 대한 구글 콜랩 소스 코드와 강의 보조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콜앱이 켜지면서 여기 콜앱.research.google.com 이렇게 콜앱이 켜지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혹시나 여기서 이 내용을 저장해 두고 싶다 그러면은 앞서 언급드린 분들도 이제 많이 언급하셨겠지만 여기 이 코드를 여기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 소스 코드의 사본이 이대로 복사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둘 다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라서 자동으로 이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본, 이 파일에서 수정을 하셔야 그 내용을 나중에 다시 보고 싶다 하셔도 다시 볼 수 있고요. 지금 저 링크 타고 들어간 구글 콜앱 그 자체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그냥 이 파일은 제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수정을 하셔도 그게 드라이브와 연동되어서 저장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강의에서 사용하고 그냥 끝인 거죠. 그래서 꼭 이제 이것을 다시 두고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드라이브 사본 저장,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드라이브에 사본을 만드신 후에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여기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보고 뭐 동작 확인하기 전에 일단은 워드 투 벡터라는 게 뭘 할 수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뭐 무엇을 어떻게 생긴 모델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잠깐 워드 투 벡터가 뭘 하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투 벡터는 단어를 임베딩 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럼 단어 임베딩 해주는 모델이 단어 임베딩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어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주식 그래프가 대표적이죠. 주식 그래프 같이 어떤 수치 데이터, 수치라고 하죠. 숫자로 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은 이 그래프를 쭉 보고 나면은 이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주식 그래프니까 내가 이 올라가고 있는 이 그래프를 사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딱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인공지능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통 주식을 예측할 때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뭐 지금 선형회귀 함수 예를 들어서 뭐 y는 ax 플러스 b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이 주식 그래프에다가 이제 맞춰놓게 되면은 이 주식 그래프에다가 맞춰놓게 되면은 이제 이 함수가 나오게 되죠. 그럼 함수가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구나. 기울기 A가 0보다 크구나. 이러면은 아, 이게 이제 구매하기 좋은 상태구나.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바로 그냥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이 문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은 사람은 직관적으로 간장 공장은 강 씨가 가지고 있고 된장 공장은 장 씨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바로 이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로봇은 숫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글자에다가 1을 대입하고 장이라는 글자에다가 2를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 공장장은 2, 3, 2 이렇게 되나? 아니면 공은 3이죠. 공에다가 장을 빼면은 간이 나오나? 뭐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치로 된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이 함수를 만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연어로 된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그 자체만 보고는 전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단어를 수치로 변환시켜주는 모델이 단어 임패딩 모델인 것입니다. 아까 뒤에 오신 분은 지금 저희 빅데이터 쿨렉처 노트에 여기 맨 밑에 김도형 연구원에서 여기 워드 투 벡터랑 강의 보조 자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임베딩 대표적인 한번 예시 그냥 간단하게 물론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죠. 단어 임베딩을 하기 앞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어떤 인코딩 기법 중에 하나가 원핫 인코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앞서 언급드린 것 중에서 여기 간은 1이고 장은 2고 공은 3이면은 공 빼기 장은 간 이런 식으로 AI가 함수를 만드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독립된 숫자로 부여를 해버리면은 이게 연산이 되어버리는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죠. 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어마다 별도의 차원을 부여하는 원한 인코딩이라는 기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게 차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종의 컴퓨터 그 코딩으로 치면은 배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즉 그 나라는 이 글자 하나를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 여러 개, 지금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숫자 7개죠. 숫자 7개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은 나라는 단어를 7차원으로 인코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공간 3차원 이런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는 첫 번째 차원에다 1, 나머지 차원에다가 싹 0을 부여를 하고요. 너는 두 번째 차원에 1 이런 식으로 쭉 만들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의 양 자체는 훨씬 늘어나게 되지만 대신에 한 가지 장점이 아까 전에 앞서 보신 예시처럼 연산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나에서 너를 빼면은 여기 있는 그 어떤 글자와도 다른 어떤 새로운 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나는 학교에 갔다라는 단어 그 문장을 임베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핫 인코딩을 빈도수 기반 임베딩이라고 해서 단순히 합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학교에 갔다는 나가 여기 1이 있으니까 나에다가 너를 더하고 는을 더하고 학교를 더하고 애를 더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7차원짜리 임베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는 집에 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임베딩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자리가 넣어져 되고, 나는 집에 갔다 하면은 또 임베딩이 되고요. 그럼 이 세 개가 단어가 비슷한가 비슷하지 않은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금 이렇게 두 차원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앞에 차원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이 세 개는 같습니다. 이걸 보고 뭐 유사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유사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지만, 이렇게 수치를 만들어서 뭐 유사도를 비교를 한다 했을 때 한 가지 생기는 단점이, 이제 문맥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집에 너는 학교에 갔다라는 문장과 나는 학교에 너는 집에 갔다라는 두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은 서로 다른 문장이죠. 나가 어디로 갔는지가 서로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도수 기반 임베딩이라는 것은 두 문장을 완전히 동일한 그 수치로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숫자로 바꾸고 나면은 AI 모델은 이 자연어를 완전히 무시하고 숫자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두 문장을 AI가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내일 배우게 될 버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현재 워드 투 벡터 같은 경우에도 단어 임베딩이고, 단어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을 다 무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임베딩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희소 표현, 그다음 밀집 표현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이 표현,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임베딩을 한 결과, 여기 위에서 보시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것을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연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희소 표현과 밀집 표현으로 나뉩니다. 희소 표현의 대표적인 방법이 앞서 언급드린 원핫 인코딩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있는 값의, 원핫 인코딩에 들어있는 값의 대부분이 0이죠. 그래서 0이라는 건 사실은 뭐 숫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0이 아닌 값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의미로 희소하다 해서 희소 표현, 스파스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 너는 학교, 집에 갔다 이렇게 7단어를 가지고 임베딩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단어 수는 뭐 몇백 개, 몇십 개, 몇백 개가 아닙니다. 수만 개의 단어가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럴 때는 원활 인코딩의 수만 차원의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경우에는 단어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 수만 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의미를 찾기도 힘들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희소 표현과 반대되는 개념인 밀집 표현은 적은 수의 차원으로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이 원활 인코딩이 나오게 된 배경, 앞서 언급드린 이제 단어 간의 연산을 했을 때 완전히 엉뚱한 값이 나와버리면 안 된다라는 문제는 해결을 하면서, 그것은 이제 표현, 리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는 제대로 표현을 하면서 차원은 뭐 적으면 수십 차원, 많으면 수백 차원 정도를 가지고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이 아니라 어떤 실수 값을 가질 때 그것을 밀집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임베딩이라는 것은 이제 단어의 표현을 수십에서 수백 차원으로 좁히면서 어떤 그 유의미한 수치로, 즉 어떤 원활 인코딩과 같은 희소 표현이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자연어가 있을 때 이를 밀집 표현으로 바꾸는 모든 방법들을 단어 임베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드 투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를 마이너스에서 뭐 플러스 자유롭게 어떤 실수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예시는 그냥 예시입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숫자를 입력한 것이고, 나중에 실습 때 한번 보시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실수로 다 이제 임베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마다 이제 여기서 똑같은 7차원으로 만들었지만 단어마다 정해진 차원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특징 같은 걸 찾아보자면은 굳이 뭐 특징을 찾아보자면은 뭐 나와 너라는 단어의 벡터는 굉장히 유사하고 학교랑 집이라는 벡터도 좀 유사한데 너와 너는 벡터가 전혀 다른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드2 벡터가요. 그래서 발생하는 좋은 재밌는 어떤 현상이 벡터 연산이 가능해지는 어떤 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놨는데요. 이제 뭐 제가 더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미 잘 된 링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테스트가 여기 지금 예시로 보여주시는 한국, 서울, 도쿄 이렇게 되는데 한국 마이너스 서울 플러스 도쿄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일본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설명을 해주셨죠. 워드2 벡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워드2 벡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임베딩을 하고 서울이라는 단어를 임베딩을 하고 도쿄라는 단어를 임베딩한 다음에 이 내부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숫자가 있겠죠. 이 숫자를 빼고 더했더니 일본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서울을 빼면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의미만 남죠. 그리고 도쿄를 더하면은 이제 도쿄에서 서울을 뺐으니까 어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한국의 수도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에서 한국의 수도를 빼면은 마이너스 수도겠죠. 거기서 도쿄는 일본의 수도니까 더하면 일본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벡터 간의 연산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역으로 찾아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AI가 이 단어에 그냥 단어를 단순히 숫자로 변환시킨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도 예시를 뭐 적어 놓으셨는데 한국, 서울, 파리 하면 프랑스가 나오고 뭐 사랑 플러스 이별, 추억. 사실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잘 해주지는 않는데 말이죠, 보통. 근데 이런 식으로 임베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예시를 찾아 놓으셔서 그렇지 워드2 벡터가 사실 이렇게 사랑과 이별을 더하면 추억이 남는 이런 수준까지는 사실 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발례를 찾아보시면은 다양한 발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 모델의 성능의 문제고요. 어디까지나 단어 임베딩이라는 어떤 워드2 벡터라는 모델의 목표는 단어를 임베딩을 해서 벡터 간의 연산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각 임베딩 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에서 나에다가 0.1이라는 값을 부여를 했다고 해서 이 0.1이라는 값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뭐 벡터를 펼쳐놓고 뭐 하루 종일 보더라도 이 0.1이라는 값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벡터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0.1에서 이제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나에서 너를 뺀다 이러면은 0.1에서 0.3을 빼고 그럼 마이너스 0.2죠. 그것과 가장 비슷한 건 여기 같다. 0 마이너스 0.2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지. 뭐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연산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시도는 사실은 힘듭니다. 단어 자체의 벡터를 뭉개버리는 순간 저희가 의미를 알 수 없고 각 임베딩 차원의 숫자를 이해하려고 쳐다보는 순간 사실 의미가 알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딥러닝 모델, 이 워드2 벡터 모델 본인조차도 이 단어 여기 있는 수치 의미 자체 하나하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연산이 된다 까지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한번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요. 저희 빅데이터 구 렉처 노트 저희 알고 계신 트렐로 사이트에서 맨 밑에 김도영 연구원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강의 보조자료 여기 있는 것을 다운받으시면은 여기 강의 보조자료를 보고 살짝 개념 설명을 했고요. 여기 워드 투 벡터라고 되어 있는 콜앱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스 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지난 시간에 수업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꼭 이제 드라이브에 4번 저장하셔서 이제 그 각자 교육생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로 들고 가셔서 거기서 수정을 하셔야 여기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장되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폰트 및 라이브러리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한글 폰트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가 좀 까다로운 게 있어가지고요. 먼저 뭐 콜앱은 다들 그 지난 시간에 다들 뭐 한번 사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 그 재생 표시를 누르면은 여기 이 셀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셀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PIP, 파이썬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IP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주는 모듈이죠. 그걸 이용해서 CoreNLPy라고 하는 그 토크나이징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을 겁니다. 이 CoreNLPy에 대해서는 아마 앞선 두 번째 주차에서도 한번 쓰셨을 텐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모델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 폰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다운을 받았고요. 이 apt-get 이런 것들은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이것들을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제 apt-get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것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치한 파일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눔 글꼴은 설치하고 나면은 재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런타임에서 런타임 다시 시작 있습니다. 초기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딱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다시 시작하는 중 뜨고 초기화 중, 연결 중, 연결 중은 안 뜨네요. 이렇게 체크하면서 다시 이제 재시작을 하게 되고요. 재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저희 나눔 포트 설치한 것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킨 게 아니라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껐다 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앱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게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이걸 다시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시각화를 한번 하실 텐데 시각화를 해보실 때 이 한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이제 나눔 폰트 설치 안 하시면은 한글이 아마 다 깨져서 나올 겁니다. 콜앱이 구글에서 만든 환경이고 한글 관련돼서는 폰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뭐 첫째 시간에는 저희가 가볍게 여기 데이터 전처리까지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선 저희 뭐 1주차, 2주차 계속 저희 쓰고 있는 환경 데이터셋 한번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G다운이라고 하는 이 구글 콜앱에서 쓰도록 만들어진 이 G다운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희 엠브버트 데이터셋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훈련된 워드 투 벡터 여기 밑에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때 사전 훈련된 한국어 워드 투 벡터랑 저희가 직접 구축할 워드 투 벡터를 비교를 해볼 건데 그 비교를 위해서라도 이 사전 훈련된 워드 투 벡터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구축을 한 건 아니고 박규병님이라는 분께서 그 전 세계 30개 국어로
이제 워드 투 벡터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뭐 옛날에 5년 전에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코리안 워드 투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 뭐 단어 3만 개의 단어가 있고 뭐 벡터 사이즈는 200개고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설명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이 들어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G다운 모듈을 사용해서 파이썬이면 다 사용 가능합니다. 콜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콜앱 아니라도 파이썬에서 이 G다운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일반적인 링크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이 URL로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이 URL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다운로드되는 링크가 나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제가 지금 올려놓은 여기 강의 자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뜨죠. 근데 이런 페이지가 뜨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릭하자마자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직접 다운로드를 생성하는 이런 사이트, 이 구글에서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왼쪽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그냥 되는 이런 링크를 들어가서 다이렉트 링크를 생성하시면은 이렇게 이 생성된 링크를 가지고 G다운 모듈을 사용하시면은 구글 드라이브 파일이 바로 그냥 파이썬 안으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환경 안에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저희 엔드버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 그리고 라벨 인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벨 인포는 보시면 이제 각각의 라벨이 테스트 셋 이런 거 열어보시면은 안 열리네요. 테스트 셋 같은 거 보시면은 라벨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0에서 16까지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라벨 인포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란 하늘 반가워, 오늘의 날씨 이런 것들은 기상 변화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저희 엠브 데이터에서 텍스트 파일을 전처리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전처리가 실행하는데 시간이 살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금방 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수 문자들도 많이 들어 있고 숫자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 있는데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숫자를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드 투 벡터 만들 때는 숫자도 다 제거를 할 거고요. 보통 제거를 할 때는 이렇게 판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텍스트에다가 .str, .replace 하면은 왼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으로 치환시켜라 라는 의미고요. 지금 내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마 2주차에 배우셨을 regular expression, 이제 정규 표현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기읍부터 히읗, 그 다음에 아에서 이, 그 다음에 가에서 히. 생각해 보시면은 가가 이제 가나다 라마바사 한글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 아야어여우여우여 이 해가지고 히읗, 이, 히읗 이게 이제 한글에서 가장 마지막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제외하고 모두 띄어쓰기로 대체를 한 뒤에 띄어쓰기가 2개 이상 연속으로 등장을 하면은 하나로만 치환을 해라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한글만 남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으로 이제 TF-IDF로 환경 단어 찾기. 이거는 사실 워드 투 벡터랑은 무관하게 이제 곁다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시각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인베딩 시각화 파트에서 이렇게 단어를 시각화를 해서 한번 도표로 쭉 펼쳐놓고 여기 글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환경 단어라고 하는 이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을 환경 단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 뭐 경상남도, 국토관리청, 산림청, 뭐 유치원 이런 단어들을 환경 단어가 아닌 단어라고 이제 명시를 해서 색깔을 입혀가지고 한번 이제 단어들이 잘 뭉쳐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걸 위해서 TF-IDF로 환경 단어를 찾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것까지, 지금 첫 시간은 이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환경 단어는 먼저 TF-IDF라는 것을 사용할 텐데요. 이제 환경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라벨 인포에서 보셨다시피 이 데이터 환경 데이터라고 저희가 수집을 했지만 실제로 환경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도 같이 수집이 되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거해주는 작업을 나중에 거치게 되어서 최종 뭐 저희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금 데이터는 환경 데이터가 아닌 예외도 함께 들어있는 데이터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 데이터인 0번부터 15번 라벨은 환경 데이터가 맞고 16번은 환경 데이터가 아니다 라고 한번 분리를 시킬 예정입니다. 분리를 하는 방법은 뭐 판다스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로직이죠. 이제 아까 env 데이터, 여기 env 데이터 변수에다가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라벨이 16번이 아니면은 true 데이터고 라벨이 16번이면 false 데이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날씨 관련 기사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진짜 환경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국회 영화 기생충, 반지하 가구의 햇빛과 뭐 이런 것들은 환경 데이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정치 관련 데이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금 이제 복잡한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일단 실행을 시켜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core NLPy라는 것에서 OKT라는 걸 하나 이제 선언을 하네요. 그리고 나서 TF-IDF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것도 하나 받아서 선언을 합니다. 이 OK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후에 한번 보시게 되겠지만 core NLPy라고 하는 것에 그 명시되어 있는 토크나이저입니다. 토크나이저라는 것이 무엇이냐? 텍스트를 토큰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 모델이고요. 이제 우리말로는 토큰을 형태소 분석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아까 강의 보조자료에서 예시로 샘플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도 나는 학교에 갔다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띄어쓰기 규칙상 나하고 느는 사실 형태소적으로는 전혀 다른 형태소지만 그 띄어쓰기를 하지 않죠. 나 따로, 는 따로, 학교 따로, 애 따로 이렇게 이제 끊어줘야, 마치 왼쪽에 저희가 원어링 고딩 한 것처럼 이렇게 끊어줘야 이제 정확한 분석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나는이랑 뭐 나도, 나만 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단어라고 되면은 사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띄어쓰기와 무관하게 단어를 의미 단위로 분리시켜주는 모델을 토크나이저라고, 형태소 분석기 혹은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로 저희는 OKT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이렇게 저희 지금 모델 돌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루코퍼스가 뭐죠? 여기 위에서 TrueEnvData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제 TrueEnvData와 FalseEnvData라고 하는 것을 따로 분리를 시켰는데, 트루코퍼스는 TrueEnvData에서 500개만 샘플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 즉 뉴스 기사 내용을 이제 합친 겁니다. 여기 위에 조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조인은 리스트 A 안에 있는 텍스트를 붙여주는 함수입니다. 붙일 때 띄어쓰기를 안에 넣으면은 띄어쓰기 단위로 붙여주게 되고요. 쉼표를 넣으면은 쉼표 단위로 붙여주게 됩니다. 즉 리스트,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이 리스트를 이제 띄어쓰기 단위로 붙이면은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가 한 번에 붙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되게 되고요. 쉼표를 넣으면 쉼표 단위로 분리가 되어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샘플을 500개로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 한 번 돌아가는데 거의 5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트루 데이터, 펄스 데이터 수를 보면은 거의 2,500개 정도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00개 샘플링을 안 하면은 이게 뭐 한 번 돌리는데 25분씩 막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강의 도중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면서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500개만 샘플링을 한 거고요. 이 샘플링 함수 자체는 뭐 랜덤하게 그냥 500개를 뽑아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성능을 위한 목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한번 돌려보시겠다. 그럼 이 샘플 이거를 그냥 지우면은 여기 전체 데이터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 한 25분 정도 제가 경험상 한 25분, 30분 정도 걸리더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TF-IDF 벡터라이저, 이거는 사실 첫 주차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데이터를 TF-IDF라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여기 단어, 뭐 오늘, 날씨, 경칩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밸류를 매기는 겁니다. 단어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inDF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와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가 처음에 선언에 들어가게 되는데, 토크나이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를 끊어서 형태소 단위로 끊어주는 모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minDF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라서 그런 일이 잘 없을 수는 있지만 고유명사라던가 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inDF, 이 텍스트 전체에서 적어도 2번은 등장을 해야 그 분석 가치가 있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유명사 중에서 아주 독특한 고유명사, 뭐 회사명 이런 것들은 이 minDF 뉴스 기사에서 딱 한 번만 언급된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true 코퍼스와 false 코퍼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결과도 2개로 나오게 되고요. 2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true 코퍼스 안에서 가중치, 어떤 밸류가 높은 단어, 그리고 false 코퍼스에서 밸류가 높은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밸류라고 하는 것은 true 코퍼스라는 것에서 더 중요한 단어, false 코퍼스에서 더 중요한 단어, 중요도는 빈도와 그 다음에 IDF라고 하는 TF와 IDF라고 하는 2가지 매트릭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주차에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복이 되고, 저희가 이제 환경 단어를 뽑는 것은 약간 곁가지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어가 뽑히게 됩니다. len 복합 하니까 보캐블러리의 길이를 구해보니까 7,900개가 나왔네요. 7,900개의 단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TF-IDF 리저트, 이게 뭐냐? 여기 TF-IDF 리저트로 한번 그 TF-IDF에 대한 결과를 뽑았죠.
그 TF-IDF 결과를 array, 배열로 만든 다음에 argsort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 위에 argsort에 대한 설명이 있죠. 어떤 array의 값을, 배열의 값을 정렬을 합니다. 정렬한다는 건 이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되, 값을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의 원래 위치를 알려줍니다. 즉 예를 들어서 1, 4, 2, 3, 5라는 배열이 있을 때 argsort를 하게 되면은 얘를 정렬을 하면 1, 2, 3, 4, 5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위치, 배열은 그냥 가만 놔두고요. 원래 위치를 반환하게 됩니다. 0번째, 제일 작은 값인 1은 0번째에 있어. 두 번째로 작은 값인 2는 두 번째 자리에 있어. 세 번째로 작은 값인 3은 세 번째 자리에 있고, 네 번째로 작은 값인 4는 첫 번째 위치에 있어. 이렇게 그 단어 배열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정렬을 해서 그 위치만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true word, TF-IDF word의 0번째가 뭐냐? 저희가 0번째로 true corpus를 넣었죠. 그럼 0번째 값인 이제 true corpus의 TF-IDF 결과를 이제 argsort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작은 순서대로, value가 작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 이 스타일은 이제 한 배열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작은 value가 작은 순서가 아니라 큰 순서로 다시 정렬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true word에는 value가 큰 순서로 단어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단어를 한번 10개만, 그러니까 제일 true word, 즉 제일 환경 단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 10개를 꼽았더니 등, 사업, 연, 것, 환경 뭐 이런 단어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false word 10개를 뽑아보니까 뭐 계약, 일자, 기간, 금액. false word는 맞는 것 같은데 false word는 이게 환경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true word에 여기 들어있는 단어들이 이 환경이라는 단어 하나만 빼면은 이게 환경이라는 단어랑 비슷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전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이제 real true word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정의를 해볼 텐데요. real true word는 사실 뭐 더 좋은 전처리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저의 판단에 등, 년, 것 이런 단어들이 어떤 조사 같은 것들인데 얘들이 참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word가 크기가 word의 길이죠. word의 길이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제거를 하고 2보다 작은 그러니까 1개짜리 단어는 제거를 하고 길이가 2보다 클 때만 리얼 트루 워드에다가 추가를 시켜주고 리얼 펄스 워드에다가도 이제 그 2보다 클 때만 추가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C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길이 하면은 한국어는 길이가 이게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단어의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언어와 무관하게 무조건 단어의 길이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은 사업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환경, 그다음에 뭐 저 뒤에 가시면 뭐 주민, 생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공원 조성 이런 게 등장하긴 하는데 여전히 별로 좋은 전철이라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뭐 위해 이런 단어는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위하다 이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이게 위해를 가하다 할 때 그 명사 위해로 파악을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별로 좋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처리 기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더 이제 파볼 여지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대신에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용도로는 지금 좀 한 20% 정도 이제 환경 관련 단어가 들어있는데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나중에 밑에 가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상위 500개를 뽑긴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또 이것도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300개만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리얼 트루 워드, 리얼 펄스 워드라고 하는 이제 TF-IDF로 환경 단어라는 것을 한번 찾아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아직 워드 투 벡터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린 여기 아까 토크나이저, 코 NLPi가 도대체 뭐 하는 모델이냐, 코 NLPi가 도대체 뭐 하는 애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기 전에요. 지금 한 가지 이제 또 팁인데, 저희 이제 콜앱 같은 경우는 여기 재생 표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실행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전에 실행했던 실행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워드 투 벡터 모델 만들기 여기 밑에 보시면 토크나이징을 하는 게 600초가 걸리죠. 그래서 600초 걸리는 것을 한번 마침 저희 쉬는 시간도 10분이니까 이거 한번 실행해 놓고 저희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거 한번 실행시켜 놓고 한번 10분간 쉬고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워드 투 벡터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아까 설명드렸던 워드 투 벡터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분 동안 수고하셨고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